안녕하세요, 류베입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고 잘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 얘기를 많이 다뤘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운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 여자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오해 등을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바라던 몸은 지금과는 달랐어요. 연예인들이 예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죠. 물론 그때는 운동하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여전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운동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년간 알게 된 경험을 공유합니다. 특히 그때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레슨 1.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몸매가 우리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날씬해지면 행복할 거다 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혹은 우리의 삶이 전보다 더 의미 있어진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과 가족들이 우리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현명해진다던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보장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몸매를 통해서 규정하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봐왔어요. 하지만 몸매, 몸 사이즈,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늘 생각해요. 오늘의 나는 건강하고 여전히 기운 넘치며 강하다. 나는 충분히 유능하고 내 몸,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슨 2. 우리가 짐에 가서 엄청난 강도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남자 같은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여성의 몸은 이미 충분한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어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몸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일부 보디빌딩 컴피티션에서 특히 피지크 부문 이상의 그런 여성 선수들의 정말 휴지한 근육은 아마 정말 일부겠지만 약물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약투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우리는 그때 그렇게 큰 근육을 쉽게 갖게 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여성스러운 몸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가장 작고 귀여운 핑크색으로 된 덤벨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철로 된 그런 덤벨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벌크업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늘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레슨 3.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지컬의 변화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들의 특정한 부위에만 집중해서 훈련을 하곤 해요. 여자들은 하체와 복근, 남자들은 이두와 가슴,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균형 잡힌 근성장, 또 부상 위험 방지, 전반적인 힘의 강화, 칼로리 소모의 증진,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대근육 위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대근육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나 로우를 먼저 해주세요. 그 후에 소근육 운동인 레그컬이나 삼두 익스텐션 등을 해주면 됩니다. 레슨 4. 한 부분의 지방만 뺄 수 있을까요? 어떤 운동 방법을 쓴다고 해도 한 부분의 지방만 태울 수는 없어요. 사실 유전자가 이미 우리 몸에서 찌고 빠지는 부분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스트렝스 훈련과 함께하는 식단이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가장 정도이자 나름 지름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팔 라인이 굉장히 콤플렉스였어요. 교복을 입던 학창 시절부터 늘 팔이 통통했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팔 운동이란 팔 운동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등과 이두, 가슴과 어깨와 삼두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상체 라인이 전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레슨 5. 계속 무게를 늘려주세요. 몸무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같은 체형이라도 지방으로 구성된 몸보다 근육으로 구성된 몸이 무게가 더 나가긴 합니다. 우리 몸은 근매스와 힘을 얻으면서 자극에 적응해요.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과부하를 이용해서 근육이 견딜 수 있는 부하에 맞춰서 저항을 점점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넣거나 혹은 세트당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슨 6. 눈바디가 최고입니다. 눈바디의 중요성은 여러 매체나 인물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죠. 저 또한 인바디보단 눈바디를 믿습니다. 우리의 무게는 지방 질량과 무지방 질량으로 구성이 돼요. 우리 몸무게는 실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스트레스, 탄수화물 섭취, 섬유질 섭취, 음식의 종류, 내가 하루에 보낸 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 등 모든 것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즉 일주일 안에 2kg에서 5kg 정도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체중계에 나오는 우리의 몸무게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내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드레스가 잘 맞는지, 그게 어떤 느낌인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지 실제로 보는 편이 훨씬 좋아요. 레슨 7. 이상을 꿈꾸되 현실을 직시하라 입니다. 드디어 헬시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네요. 신나시죠? 엄청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는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내 이상적인 몸을 갖게 될 거야? 그러나 몸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몸을 만드는 데는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 3개월 이상 꾸준히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건강한 몸과 근육을 얻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좀 더 장기적인 시야를 견지하고 우리 몸의 변화를 천천히 지켜봐 줍시다. 중간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정체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몸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날 겁니다. 레슨 8. 꾸준히 묵묵하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면 습관화가 되어야 그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언제나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묵묵하게 견디는 인내심 등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일단 매일매일 체육관에 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세요.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단이 오늘 하루 무너졌다고 해서 자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장 다시 시작하면 돼요. 레슨 9. 칼로리를 조심하자. 왜 우리는 살이 찔까요?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살을 찌게 하는 거죠? 개인 체중의 변화와 칼로리 섭취 사이에는 단 3가지의 시나리오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우리 몸이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와 같을 경우에 체중은 유지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우리가 하루에 몸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우리 몸이 하루에 사용하는, 소비하는 칼로리 양보다 적다면 체중은 빠집니다. 이 3가지 시나리오 외에는 없어요. 정말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레슨 10. 식품은 죄가 없어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쿠키는 우리에게 해롭고 샐러드는 우리에게 좋다.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 반대로 브로콜리나 삶은 닭가슴살을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 음식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것,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체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장기적인 성공은 저해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보디빌더들은 그런 치팅데이를 가지고 그런 식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음식은 몸을 위한 연료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즐깁시다. 건강한 식단을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영양분이 풍부하면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식단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원한다면 말이죠. 제 경험과 바디빌딩닷컴을 참고한 이 몇 가지 팁들이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요.